내 옷은 찢어져도 되지만 곰국은 안 돼. 우리 며느리 먹여야 한단 말이야. 노래교실 차가운 바닥에 엎질러진 곰국을 맨손으로 쓸어 담는 시어머니. 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며 조롱했고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건드려? 돈과 권력을 가진 며느리의 상상도 못한 정체, 그리고 시작되는 무자비하고 통쾌한 복수극.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오후, 박순자는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바짝 올렸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검은색 바지는 몇 번을 기워 입었는지 무릎 부분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품에 안은 보온 가방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3일 밤낮으로 핏물을 빼고 또 빼서 우려낸 사골 곰국이 들어있는 소중한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몸조리 잘해야 할 텐데 이거라도 제대로 끓여서 가져다 줘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래교실 유리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노래교실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목과 손목에는 반짝이는 귀금속들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숨고 싶은 마음에 어깨까지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원들의 시선을 피해 순자는 가장 뒷자리 구석진 의자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은 순자는 품에 안은 곰국 가방을 보물 단지처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옷소매로 가방 뚜껑을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가방 표면에 생긴 작은 물방울까지도 세심하게 닦아냈습니다. 이거 식으면 안 되는데. 뜨거울 때 먹어야 몸에 좋은 건데. 순자는 가방을 살펴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성껏 끓인 곰국이었습니다. 순자는 가방 옆면을 살짝 만져보며 온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노래교실 문이 크게 열리며 최미숙이 등장했습니다. 미숙은 화려한 분홍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뒤따라 들어온 여자들도 모두 비슷한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마치 패션쇼장에서 막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미숙이 큰 소리로 말하며 가운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커다란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보란 듯이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습니다. 어머머, 미숙 언니, 그 가방 뭐야? 세상에, 번쩍번쩍 눈이 다 부시네. 이거 백화점 1층에 있는 그 명품 맞지? 때깔이 달라. 얼마 줬어, 언니? 옆에 앉은 여자가 부러운 눈으로 가방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그이가 이번에 시청 앞 재개발 공사 따냈잖아. 알지? 그 금싸라기 땅. 그게 돈이 좀 되나 봐? 나 고생했다고 떡하니 카드 주면서 하나 긁으라네. 그래서 그냥 신상으로 하나 집어왔지 뭐. 호호. 미숙은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짓까지 크게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시청 앞이면 거기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 남편분 능력 진짜 좋으시다.
그런 큰 공사를 어떻게 다 따오셨대? 그러게요. 미숙 언니 남편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공사를 따다니. 부럽다, 정말 부러워. 우리는 언제 그런 큰 돈 벌어볼까요? 우리 남편은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유세는 혼자 다 떠는데 미숙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회원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지르며 미숙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미숙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쭐했습니다. 그때 미숙의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구석에 앉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잠깐만. 저기 뒤에 저 아줌마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옷차림이 영. 우리 회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들어왔대? 여자는 손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우야.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 나? 비릿하고 퀴퀴한 게 무슨 생선 썩은 내 같기도 하고 청국장 냄새 같기도 하고. 아우, 코 아파.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 어머, 진짜네. 무슨 냄새야, 이게? 분위기 확 깨게. 어디서 나는 거야? 저기 저 아줌마한테서 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도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자신들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작아지려고 애썼습니다. 가방을 더욱 꼭 껴안으며 숨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강사가 들어와 마이크를 켜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먼저 신청곡부터 확인해 볼게요. 누구 신청하신 분 계세요? 강사는 신청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미리 신청서를 써서 냈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는 옛날 노래 한 곡을 정성스럽게 적어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우리 노래교실의 여왕. 미숙 사모님이 신청하신 내 나이가 어때서 갑니다. 미숙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하지만 강사는 순자의 신청곡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자, 다음 곡도 우리 미숙님이 신청하셨네요. 인생은 즐거워. 오늘 아주 미숙님 날입니다. 날이야. 앵콜. 미숙이 신청한 곡들만 연달아 선곡되었습니다. 강사는 다른 사람들의 신청곡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까부터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니만 범인이 여기 있었네. 아줌마, 이거 무슨 냄새야? 아주 고약해 죽겠네. 뭘 싸들고 다니길래 이런 똥내가 나? 미숙은 순자의 곰국 가방을 가리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노래교실에 무슨 반찬통을 싸들고 와? 여기가 무슨 시장통이야? 분위기 다 망가지게. 촌스럽게 진짜. 여기 우리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만 오는 데예요. 물 흐리지 말고 좀 나가주실래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냄새가 좀 났나 보네요. 우리 며느리 갖다 줄 곰국이라. 식으면 안 돼서 잠시 들른 건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셨어? 근데 아들이 어머님 용돈도 안 드리나 봐? 꼴이 이게 뭐야, 꼴이. 어디 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옷 같네. 요즘 세상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숙은 순자의 낡은 패딩과 보풀인 바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부모 등골만 빼먹고나 몰라라 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며느리가 아주 못돼 먹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이러고 다니게 놔두고 불쌍해서 어쩌나.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쁜 아들 내외에게 행여나 짐이라도 될까봐 스스로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그림자처럼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내 말 들려요? 목말라 죽겠는데 저기 자판기 가서 커피 좀 뽑아와요. 내가 노래를 너무 열정적으로 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움직이겠으니까 잔도는 가지시고 빨리요. 미숙이 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마치 하인에게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거절할 수 없어서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소중한 곰국 가방을 의자 위에 그대로 두고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순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미숙이 일부러 통로에 발을 뻗어놓았던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 순자는 본능적으로 손에 든 커피보다는 의자에 둔 곰국 가방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머, 아줌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조심 안 해. 순자의 몸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커피 몇 방울이 미숙의 명품 가방 위로 튀었습니다. 야, 미쳤어. 내 가방 어떡해.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져 있는 순자를 거칠게 발로 밀쳐냈습니다. 이게 노망이 났나?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내 가방 다 버렸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미숙은 가방에 묻은 작은 커피 자국을 가리키며 세상이 무너진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제가 세탁비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닦아드릴게요.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정했습니다. 세탁비? 이게 세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미숙의 목소리가 노래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에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다 털어도 이거 하나 못 사요. 평생 벌어도 못 사. 주변 회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어떡해. 1,000만 원짜린데. 저 아줌마 큰일 났네. 아니, 조심 좀 하지. 칠칠맞게 걸려 넘어져서는. 그러게 나이 먹으면 집에나 얌전히 있지 왜 나와서 민폐야, 민폐가. 진짜 재수 없다. 미숙 언니 확실하게 물어내라고 해. 그냥 보내면 안 돼. 회원들은 순자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곰국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미숙이 순자의 뺨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런 무식한 여편니가 어디서 말대꾸야. 돈도 없는 게 어디서 뻔뻔하게. 확 그냥. 순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면서 곰국 가방을 가슴팍에 꼭 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소중한 곰국만은 지키려는 간절한 모정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순자의 뺨을 향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곰국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는 모습을 본 미숙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어머, 지금 피하는 거야?
감히 내 손을 피해? 이런 건방진 것이 당신 같은 게 뭘 안다고 피해? 미숙은 순자가 품에 안고 있던 곰국 보온통을 향해 발을 크게 뻗었습니다. 발끝이 보온통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안 돼.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보온통을 놓쳤습니다. 보온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벌어졌습니다. 3일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이 노래교실의 차가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국물이 바닥 여기저기로 흘러갔습니다. 안 돼. 내 곰국이 다 쏟아졌네. 아이고, 이걸 어떡해. 순자는 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자신의 손과 무릎에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엎질러진 국물을 쓸어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손바닥으로 국물을 긁어 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며느리 먹일 건데, 3일 동안 뜬 눈으로 불 지켜가며 끓인 건데, 다 쏟아져서 어떡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순자는 오열하며 바닥의 국물을 손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 흘러버린 국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물이 국물과 섞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핏물 빼고 또 빼서 정성스럽게 끓인 건데, 우리 아가 몸보신 시켜야 하는데,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어째, 이걸. 순자는 계속 중얼거리며 바닥을 헤맸습니다. 어우, 더러워 죽겠네. 진짜 바닥을 막 기어다니네. 거지야? 왜 바닥을 핥고 난리야? 꼴값을 떤다, 정말. 미숙은 바닥에서 기는 순자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혐오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야, 그만 좀 기어다녀. 먼지 날리게 진짜 역겨워 죽겠네. 당장 안 일어나. 미숙은 순자의 머리카락 정수리 부분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머리카락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아파요. 머리가 빠져요. 놔주세요. 순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숙의 손에 머리카락이 뽑히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노래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강사가 재빨리 음향장치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분위기 다 깨지게. 노래 부르러 와서 곡소리 들으면 재수 없어요. 자자, 볼륨업. 강사는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요란한 트로트 음악이 노래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 이거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분위기 살리고. 강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순자를 노래교실 중앙으로 질질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뽑힐 것 같은 고통에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자자, 언니들. 이 꼴 좀 봐요. 이게 바로 못 배워먹은 여편네의 말로야. 사람이 교육을 못 받으면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는 거라고. 호호. 미숙이 큰 소리로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비싼 가방 망쳐놓고 뻔뻔하게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미숙은 순자를 끌고 다니며 계속 모욕했습니다. 순자는 머리가 뽑힐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에게 끌려다니며 비틀거렸습니다. 발이 꼬이며 넘어질 뻔했지만 머리채가 잡혀 있어 넘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어머, 대박이다. 진짜 볼거리네요. 이런 구경은 돈 주고도 못해. 재미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네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야겠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회원들은 낄낄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는 순자의 비참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언니,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어봐. 얼굴 일그러지는 게 아주 예술이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나겠어요. 완전 웃기네요. 단톡방에 쫙 뿌려야지. 다들 배꼽 잡고 웃겠다. 여자들은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순자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순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여러 대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미숙은 순자를 더욱 모욕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줌마. 근데 당신 며느리도 당신처럼 찌질하게 사나 봐? 시어미 꼴이 이 모양인데 며느리는 오죽하겠어?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짝이네. 미숙은 순자의 며느리까지 들먹이며 조롱했습니다. 가난뱅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살겠지? 불쌍해서 어쩌나 정말. 그런 콩가루 집안에서 애는 뭘 배우고 자라겠어? 미숙의 말에 다른 회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맞아. 며느리도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뻔할 뻔자야.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대물림 되는 건 죄라던데. 쯧쯧. 우리랑은 급이 달라, 급이. 섞이기 싫다, 정말. 순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힌 상태라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떨면서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착해? 웃기고 있네. 그럼 왜 시어미 옷도 안 사줘? 꼴이 이게 뭐야, 거지같이.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런 누더기 입혀서 내보내냐? 미숙은 순자의 낡은 옷을 가리키며 더욱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착한 며느리래.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동네 창피하게 내버려 둔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노래교실 앞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도열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노래교실 안의 사람들은 음악 소리 때문에 밖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순자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쪽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자세로 지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수는 손에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곰국을 끓이셨다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하셨는데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이런 정성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지수는 오늘 아침 시어머니와 나눈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곰국을 끓였다며 기뻐하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지수는 설레는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지. 이 꽃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 소리에 섞여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괴로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싸움이라도 났나?
지수가 노래교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지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복도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와 휴대폰 촬영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느낌이 안 좋은데. 수행원들이 앞장서서 노래교실의 닫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노래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강사가 급하게 음악을 껐습니다. 갑작스런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국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울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꽃잎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노래교실 내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원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들 뭐야? 왜 남의 휴대폰을 빼서? 이거 안 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경찰 부를 거야. 이거 나. 회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미숙은 여전히 순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였습니다. 미숙은 씩씩거리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네 뭐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 여기가 니네 안방이야? 어디서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미숙이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미쳤어.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지수는 미숙의 삿대질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곰국통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보온통을 손에 든 지수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서늘한 시선으로 미숙을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숙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의 등장으로 노래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미숙이 아직도 머리채를 잡고 있는 순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는 떨고 있는 순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자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순자의 손에는 뜨거운 곰국에 데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수야, 아가, 미안하다. 곰국을, 내가 그 귀한 곰국을 다 쏟아버렸어. 너 주려고 끓인 건데.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곰국이 뭐가 중요해요? 몸은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세상에, 손 빨개진 것 좀 봐. 지수는 순자를 달래며 미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이 자랑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너 뭐야? 내 가방에 손대지 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요? 아, 어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얼마나 대단한 가방인지. 지수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의 박음질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음질 좀 보세요. 정품이라면 이렇게 삐뚤삐뚤할 리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 로고 위치도 완전히 잘못됐네요. 지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가방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해 나갔습니다. 이 브랜드의 정품이라면 로고가 정중앙에서 2cm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이 금속 장식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요. 뭐라고? 너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거 내가 백화점 VIP 룸에서 산 거야. 미숙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백화점이요? 어느 백화점에서 이런 걸 팔아요? 영수증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없겠지. 가짜니까. 지수는 비웃으며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진짜야? 저거 짝퉁이었어? 그러고 보니 로고가 좀 이상하긴 했어. 1,000만 원이라고 자랑하더니 꼴값 떨었네. 회원들이 수군거리며 미숙을 힐끔거렸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아, 아니야. 다들 저 여자 말 듣지 마. 이거 진짜 정품이야. 내가 영수증도 보여줄 수 있어. 미숙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때 지수는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한 장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그 서류를 흔들며 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대진건설 김철민 사장 맞죠? 우리 대성그룹 하청받아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누구 시어머니를 건드려? 당신들 오늘부로 끝이야. 계약 해지라고.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대성그룹과의 계약으로 먹고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 지수는 옆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노래교실 건물 매입 절차에 들어가세요. 시세보다 10% 높게 쳐서 즉시 매입하고 이 안에 있는 관련된 자들을 모두 내쫓으세요. 지수의 명령에 노래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회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수행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수행원이 지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건물주가 바로 저 여자의 친오빠입니다. 이미 접촉해봤는데 돈을 아무리 줘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동생 편을 들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눈치 빠른 미숙은 지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호호, 어머, 왜? 돈으로 안 된대? 못 산대? 들었지? 여기 우리 오빠 건물이야. 네가 재벌이면 어쩔 건데? 대한민국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미숙이 다시 기세등등해지며 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꺼져. 여긴 우리 구역이야. 미숙은 강사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사는 그 신호를 알아채고 몰래 카운터로 가서 CCTV 관리 장치를 만졌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2명이 노래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협박하고 건물 뺏는다고 하고, 이 건물주 김 사장 동생이에요. 아시죠? 김 사장님, 저 사람들이 남의 가게 와서 행패 부리는데 가만두실 거예요? 미숙은 친오빠가 지역에서 유명한 건물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김 사장은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미숙과 건물주가 지역 유지라는 점을 의식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경찰관이 지수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조가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업무방해라니요. 저 여자가 제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당장 CCTV 확인하세요. 지수가 CCTV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나서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오늘 아침에 기계가 먹통이 돼서 녹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리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강사는 마치 정말 미안한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 봐요. 증거도 없잖아. 경찰관님, 이거 완전 생트집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오빠 건물 뺏으려고 노인네 시켜서 쇼하는 거라고요. 재벌들 갑질하는 거 뉴스에도 나오던데 딱 그 짝이네. 미숙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오빠 건물 뺏으려고 노인네 시켜서 쇼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민들 괴롭히는 거 아시죠? 미숙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 꼴불견이야. 가난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다른 회원들도 미숙 편에 서서 동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지역 유지와 얽힌 문제라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진정하시고 더 이상 충돌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찰관이 애매하게 중재했습니다. 지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소란을 피우면 순자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요. 지수는 분루를 삼키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순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가자, 지수야. 내가 미안하다. 순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순자를 부축하고 노래교실을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이구, 잘 간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꼴 좀 봐라. 하하. 미숙이 지수의 뒷모습에 대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하하. 재벌이라면서 별거 없네. 언니 대단해. 역시 미숙 언니야. 회원들이 미숙과 함께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노래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순자를 부축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순자의 멍든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에는 곰국의 대인 자국이 아직도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주책맞게 거길 가서.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것들, 감히 내 어머니를 능멸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지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숙과 그의 뒤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 한 방울당 피눈물 한 말로 갚아줄 겁니다. 차는 조용히 노래교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복수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비서, 대진건설과 김 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세무 기록부터 과거 이력까지 샅샅이 파헤쳐야 해요. 지수가 차 안에서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법무팀 임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대진건설과 관련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진건설의 재무제표를 전부 분석해봤지만 별다른 허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세무 처리도 표면적으로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 하청 계약 조건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정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다른 법무팀 임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안전규정 위반이나 품질 문제는 없을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김철민이 워낙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왔더라고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좌절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뭔가요? 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분이 회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비서실장의 말에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당장 모셔오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겠네요. 지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습니다. 가방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어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으시죠? 지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자랐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박순자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도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남몰래 제 학비를 후원해 주셨어요. 지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용돈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제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두셨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새벽에 몰래 와서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어머님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며 모은 지역 건설 비리 자료입니다. 이것으로 어머님께 해를 끼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지수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김철민이 운영하는 대진건설에 진짜 장부가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거액을 탈세하고 있어요. 우진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세한 돈의 일부가 미숙의 오빠인 김건물주에게 흘러간 내역도 있습니다. 건물 구입 자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세금 회피를 위한 불법 자금 이동이었어요. 지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노래교실 CCTV가 삭제되었다고 하셨죠? 제가 아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만 확보해 주시면 돼요. 우진의 제안에 지수는 감격했습니다. 순자의 선행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장 우리 법무팀 특별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리 바라고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우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양하지 마세요. 이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대우받으셔야죠. 저희를 도와주세요. 지수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국세청 조사사국장에게 직접 전화 연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국장님, 대성그룹 한지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하나 하려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진건설과 김건물주의 탈세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이중 장부와 불법 자금 이동 내역이 모두 있어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지수는 이번에는 그룹의 주거래 은행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1은행 박 행장님? 저예요, 지수. 긴급한 요청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대진건설과 김씨 건물주에 대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해 주세요. 세무조사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연이어 다른 은행들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지수의 요청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미숙은 집에서 남편 철민에게 며칠 전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그 재벌 며느리 봤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더라니까. 돈만 많으면 뭐해, 멍청해가지고. 미숙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건물주라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가는 꼴이라니. 아우, 속이 다 시원하더라. 철민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고생했어. 그런 것들은 아주 콧대를 꺾어놔야 해. 감히 누구한테 덤벼. 그런데 여보, 나는 이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그 시어머니를 동네에서 아예 매장시켜버리고 싶어. 미숙의 눈에 악한 빛이 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맞고 산다는 소문을 동네 전체에 퍼뜨리는 거야. 그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미숙이 음흉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 그거 괜찮네. 좋은 생각이야.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은 동네에서 매장당해도 싸지. 철민이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금융권 전산망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진건설과 김건물주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부도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모든 자금줄이 동시다발적으로 막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철민의 휴대폰에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대진건설 김철민 대표님이시죠? 여기 자재 납품업체인데요. 미결제 대금을 즉시 입금해 주세요. 뭐? 미결제 대금이 뭐야? 다음 달에 주기로 했잖아. 철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사 사정상 즉시 결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에 입금 안 되면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연이어 다른 거래처들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철민은 거래처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장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지 않으면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갑자기 돈을 다 갚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의 오빠가 경악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급락하여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48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미숙은 백화점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비싼 가방을 고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 이거 신상이지? 이걸로 줘. 일시불로 긁어. 미숙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정지된 카드 같습니다. 점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지?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미숙이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정지됐대. 뭔 일이야? 야, 미숙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무조사 나왔어. 우리 회사 다 뒤집혔다고. 빨리 현금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와. 철민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무조사? 갑자기 왜? 몰라. 아무튼 당장 현금 구해와. 거래처들이 다 돈 달라고 난리야. 미숙은 혼비백산하여 백화점을 뛰쳐나갔습니다. 한편 대성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에서 지수는 통유리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숙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돈과 오빠의 백을 동시에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지수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대진건설 사무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철민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김철민 대표 앞으로 탈세 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압수수색? 탈세라니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세금을 잘 냈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민이 얼굴이 하얘져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숨겨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랍 안에서는 진짜 거래 내역이 기록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대놓고 장부를 2개나 만들어 놨네? 김 대표님 설명 좀 해보시죠. 조사관이 증거물을 들어보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 개인 메모장이에요. 회사 장부가 아니라고요. 철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메모장에 이렇게 정교하게 매출을 숨기고 비용을 부풀려서 기록하나요? 탈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수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숙의 오빠 김 사장의 사무실에도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사장은 은행 대출 독촉 전화를 받다가 갑작스러운 방문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 사장님 되시죠? 대진건설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협조하십시오. 불법 자금이라니요? 저는 그냥 건물 임대업만 하고 있는데요. 왜 남의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난리입니까? 김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진건설에서 건물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사실은 탈세 자금이었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셔야 해요.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추징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총 12억 원을 즉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2억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건물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김 사장이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금이 급해진 김 사장은 급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며 건물 급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잠깐 정기조사 받는 거지 별일 아니에요.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는 거라니까요. 김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세무조사 받는 건물은 보통 사람들이 꺼려해요. 구매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며칠이 지나도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든 구매 희망자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의 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 매입건으로 왔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 사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즉시 매입하겠습니다. 단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해야겠어요.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대리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낮게 책정하시는 건가요? 시세의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싫으시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급하신 건 그쪽인 것 같아서요. 김 사장은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하죠. 제발 빨리만 처리해 주세요.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직후 미숙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가방들을 들고 전당포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저씨, 이 가방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새 거나 다름없는데. 미숙이 명품이라고 생각했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전당포 주인이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아줌마. 장난하세요? 이거 짝퉁이네요. 5만 원도 안 되겠어요. 가져가세요. 뭐라고요? 이게 짝퉁이라고요? 이거 백화점에서 샀는데요. 미숙이 발끈했습니다. 백화점 좋아하시네. 로고부터 박음질까지 싹 다 가짜예요. 요즘 A급 짝퉁도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어디서 덤탱이 쓰셨네. 딴 데 가보세요. 다 똑같은 소리 할 테니까. 전당포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다른 전당포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노래교실에 도착한 미숙은 입구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건물주 변경 및 폐쇄 공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 변경이라니? 미숙이 공고문을 읽어보는 사이 관리인들이
노래교실 안에서 미숙의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 밖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야, 당신들 뭐야? 뭘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오빠 건물인데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관리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키세요. 죄송하지만 새 건물주 한지수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 건물은 오늘부로 폐쇄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짐 빼세요. 관리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지수? 그 재벌 며느리. 걔가 여길 샀다고. 미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최미숙 씨는 더 이상 이 건물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주세요. 관리인이 미숙을 문전박대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지수는 퇴원한 순자를 모시고 시내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물이라니?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면 안 되겠니? 늙은이가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불편하다. 순자가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왕님처럼 대접받으셔야 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지수는 순자를 호텔 스파와 뷰티 살롱으로 모셨습니다. 전문 미용사들이 순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고우시네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미용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뭘. 그냥 평상시처럼 단정하게만 해주세요. 늙은이가 꾸며봤자지 뭐.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제일 화려하고 우아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오늘 다시 태어나시는 날이거든요. 지수가 미용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거울 속에 비친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노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나야? 내가 맞니? 순자가 거울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어머니예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우셨던 거예요. 지수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세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예쁘고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지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순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시각 미숙은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고 오빠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수와 순자는 호텔 최고층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지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굴욕을 안고 가슴치며 살았을 거야. 순자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TV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그룹 관련 충격 폭로. 재벌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철민이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붕대를 감고 있는 미숙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억울합니다. 대성그룹 재벌 며느리가 힘없는 저희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를 학대하던 며느리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저희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놈들이 기어이 선을 넘었군.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지수는 뉴스 화면을 응시하며 놈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간 직후 임시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김철민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지수, 그 재벌 며느리가 평소에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을 쥐 잡듯이 잡아왔습니다. 제 아내 미숙이는 그게 너무 가여워서 말리려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죄를 덮으려고 저희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돈이면 답니까? 재벌이면 사람을 매장시켜도 되는 겁니까? 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돈으로 시어머니의 입을 막고 우리 같은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요? 철민의 옆에 앉은 미숙도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마치 심하게 다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저는 정말 억울해요. 순자 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요. 미숙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며느리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 곰국도 며느리 몰래 드시더라고요.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옷도 다 해진 것만 입고 다니시고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숙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저를 폭행했어요. 이 상처들 좀 보세요. 미숙이 붕대 감은 팔을 들어 보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럼 박순자 씨가 정말로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맞아요. 순자 언니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복할지 무서워하고 계시거든요. 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즉시 각종 언론사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인터넷과 신문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폐륜 며느리의 두 얼굴, 시어머니 학대하고도 뻔뻔 의인을 폭행범으로 몬 재벌가의 만행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대성그룹. 여론은 순식간에 지수를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지수를 향한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폐륜 며느리 한지수 구속하라. 구속하라. 시어머니 학대범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악덕 기업 대성그룹 불매운동. 시위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건물 벽면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시위대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 회장을 당장 불러들이세요. 한 이사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지수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지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수 회장,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을 음해하려는 거짓 선동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룹이 입고 있는 손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주가 폭락에 불매 운동까지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계십니다. 다른 이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신다면 경영권 박탈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퇴를 권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편 미숙은 여론전을 더욱 굳히기 위해 음밤한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댓글 알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댓글 작업해 주는 데죠? 의뢰 좀 하려고요. 한지수라는 여자 알죠? 아주 묻어버리게 악플 좀 달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박순자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맞아서 몸에 멍이 든다는 식으로 써주세요. 목격했다는 증언도 넣어주시고요. 미숙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릴까요? 최대한 많이요. 돈은 더 낼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곧 인터넷에는 조작된 목격담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맞는 것을 봤다. 시어머니 몸에 멍든 자국이 있었다. 이런 거짓 증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순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짓 보도에 경악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수가 나를 학대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페류나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깨달은 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내 딸보다 귀한 아인데. 아이고, 억울해라. 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출동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순자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 우리 며느리 욕하지 마세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수, 착한 아이야.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수는 의식 없는 순자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지수는 자신의 복수가 오히려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실 줄 몰랐어요. 지수의 눈물이 순자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 미숙과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한 그들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또 병원에 실었어요. 미숙이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입막음하려고 시어머니를 또 쓰러지게 한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없애버리려는 거죠. 철민도 휠체어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벌가의 만행을 똑똑히 보십시오. 돈으로 사람 목숨까지 쥐락펴락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병실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수는 병실 밖까지 쫓아온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지수 씨,
시어머니 학대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정말로 시어머니를 폭행해서 쓰러지게 한 게 맞나요? 지금도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미 폐륜녀로 낙인 찍힌 지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위급하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제발요. 지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미숙이 지수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어때? 한지수 씨.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 합의금 50억 원 내놓으면 이 모든 걸 덮어주겠어. 싸게 해주는 거야. 미숙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 다시 열어서 사실은 오해였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되거든. 기자들 다루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돈만 주면 돼. 지수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삐. 갑자기 병실에서 심박수 모니터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깨어난 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완강했습니다. 순자가 지수의 손을 강하게 맞잡고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직접 말하겠다. 기자들 불러라. 순자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 천하의 못된 것들, 내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는 놈들을 내가 직접 혼내주겠어. 다 오라고 해라.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순자가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만류했습니다. 안 돼, 지수야. 이 늙은이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니?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내 누명은 평생 못 벗어. 저 못된 것들이 내 며느리 욕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니? 내가 늙었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 순자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단상 앞에 도착하자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의 학대 사실이 정말인가요? 한지수 씨가 정말로 할머니를 때리고 굶긴 게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나온 건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히려고 나온 겁니다. 내 며느리 한지수. 얘는 나한테 딸보다 더한 은인이고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학대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수는 나를 친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 모시는 아이예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내 며느리 욕하는 꼴은 못 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미숙 씨가 주장한 학대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노래교실에서 우리 며느리 몸보신 시켜주려고 3일 동안 끓인 곰국을 가져가다가 최미숙이라는 그 여자한테 말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가져간 곰국통을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엎지르게 했어요. 3일 밤낮으로 끓인 며느리를 위한 곰국이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내 머리채를 잡고 짐승 끌고 다니듯이 노래교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늙은이를 개 패듯이 패면서 나를 모욕하고 우리 며느리까지 욕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찍어댔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최미숙 씨는 할머니께서 며느리 눈치를 보시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변호사 우진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진은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놈들이 지운 줄 알았던 노래교실 CCTV 영상. 제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우진의 외침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지웠는데. 어떻게 복구한 거야? 뒤쪽에서 지켜보던 노래교실 강사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곧 화면에 노래교실 내부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날 노래교실에서 일어난 진짜 사건의 전모입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순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다가와 순자를 모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저기 보세요. 미숙이 순자 할머니의 곰국통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사정하는데도 무자비하게 걷어차는 저 모습. 우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영상에는 미숙이 곰국통을 걷어차고 바닥에 국물이 쏟아지자 순자가 필사적으로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숙이 순자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입니다.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십시오. 저 악마 같은 모습을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지. 기자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영상 속 미숙은 마치 악마처럼 순자를 괴롭히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끔찍한 일이. 완전 미쳤네. 사람이 어떻게 저래?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진이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사가 CCTV를 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은 미숙과 철민이 작당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완전 기회야. 저 재벌 며느리한테 학대 프레임 씌워서 한몫 챙기자. 좋은 생각이야. 시어머니를 내세워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돼. 댓글 알바도 써서 여론을 완전히 돌리는 거야. 그럼 합의금으로 몇십억은 받을 수 있어. 생생한 음성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였군요. 이건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네요. 조작된 사건이었어. 우진은 추가 증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미숙의 이름으로 댓글 알바 업체에 돈을 보낸 은행 송금 내역서입니다. 대형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미숙이 악플 달기 전문 업체에 입금한 내역입니다. 500만 원씩 2번, 총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우진의 외침에 미숙 부부의 치밀한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여론 조작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았다는 거짓 댓글들을 조작해서 올린 겁니다.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전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미숙 부부를 향한 분노의 글들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다 있나? 무고한 할머니를 저렇게 괴롭히다니. 한지수 씨한테 사과해야 해. 여론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병원 로비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미숙과 철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제 우리 어떡해? 모든 게 다 들통났어. 나 무서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철민이 휠체어를 돌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최미숙이야. 저 여자 잡아.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놓치면 안 돼. 사기꾼들. 어디를 도망가려고. 사람들이 미숙 부부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미숙과 철민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미숙, 김철민, 허위사실 유포, 무고,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저 영상은 가짜야. 나 이거 놓으라고. 철민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흑흑. 미숙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단상에서 내려온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지수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며느리.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다 끝났다. 순자도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진정한 가족애를 카메라에 담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이 장면을 본 투자자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대성그룹 주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미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미숙 씨, 죗값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예요. 내 어머니에게 가한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지수의 마지막 경고가 미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미숙과 철민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민, 다 내 탓이야. 네가 돈 욕심만 안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어. 면회실에서 만난 철민이 미숙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게 미쳤나? 당신이 그 할망구 머리채만 안 잡았어도 아무 일 없었어. 왜 쓸데없이 건드려가지고 회사까지 말아먹어. 미숙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이 평소에 횡령하고 탈세한 게 문제지. 내가 할머니 좀 혼내준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럼 당신은 뭐야? 세금 포탈하고 이중장부 만드는 게 정상이야?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난투극을 벌이다가 결국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각자 독방에 수감된 후 법원으로부터 철민은 징역 5년, 미숙은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철민의 회사 대진건설은 부도로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고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이 숨겨둔 재산들도 모두 국세청에 추징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명품들과 부동산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반면 지수가 매입했던 노래교실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문화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순자센터라는 따뜻한 이름의 간판이 금색 글자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을 맞은 이날 센터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여기가 그 칙칙하던 노래교실 맞아? 완전 딴 세상이 됐네. 여기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울 수 있다면서요? 요가 교실도 있다고 들었는데.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 무료래요, 무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주민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센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강당과 소규모 연습실들, 그리고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것이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거 노래교실에서 순자를 무시했던 회원들과 강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흑흑, 저 옥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예전 노래교실 회원이었던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언니,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미숙이 그년한테 홀려가지고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제가 나쁜 년이에요. 다른 회원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강사도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CCTV까지 지우고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미숙이 말을 듣지 않고 할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비겁한 짓을 했어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요, 어서. 무릎 꿇을 거 없어요.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요. 순자는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 이분들 식당으로 모셔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해드려요. 밥은 먹고 다녀야지. 따뜻한 차도 좀 드리고. 순자 언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여자들이 감격해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천사 같으세요. 저희는 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순자는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이에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죠. 개관식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으로 취임한 순자는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멋지게 손질되어 있고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고급스럽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자 센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순간이 더욱 값진 것 같아요.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억눌려왔던 제 마음을 이 노래에 담아서요.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세요. 순자가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가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순자는 노래를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한을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의 어르신들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수는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시다.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야 진짜 어머니 모습을 뵌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깊숙이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호강하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사가 끝난 뒤 지수와 순자는 센터 앞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에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싶어요. 지수가 순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그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순자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변호사 우진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자 어머니, 지수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멋진 센터가 됐네요. 어머니의 노래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진 변호사님도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대성그룹의 법률 고문직 제의를 정식으로 수락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우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우진 변호사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지수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회장님과 함께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들을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순자 어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우진의 제안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해요. 어머니의 선행을 더 많은 곳에 퍼뜨려야죠.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벚꽃나무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내 며느리라서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평생 기죽어 살았을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올 줄 몰랐어.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야. 순자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제 평생 여왕처럼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수가 순자를 꼭 안아주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순자의 아들이 어린 손주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수야. 개관식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할머니, 고모. 손주도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와 고모에게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꼭 껴안았습니다. 우진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스럽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세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우진이 셔터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해질녘의 따뜻한 햇살이 세 가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끓였던 곰국처럼 진하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처절하게 몰락하고 선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완벽한 권선징악의 결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순자 센터에 반짝이는 간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이 모든 어둠을 물리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곰국에 담긴 시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결국 모든 악의와 거짓을 이겨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밟으려 했던 악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고 진실과 선량함을 지킨 이들은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고 거짓은 언젠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순자 센터에서 피어나는 벚꽃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세상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